사 변호사님. 예. 지금 백현동은 검찰에서도 뭐 사건의 전체 구성이라든가 범죄 행태가 거의 대장동 같으니까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중교사는 분리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재판부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1분이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심내에서 병합할지 말지를 재판 다시 하자, 날 잡아서. 재판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거를 결정하는데? 예, 준비 절차 열어서 다시 양쪽 의견 들어보고 다시 이게 우리가 판결로서 내리겠다. 이런 그게 그거 한다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지난 겁니까? 예, 참 이게 시간 끄는 방법. 제가 근데 그 법조인 하면서요. 저도 재판 많이 끕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예. 그럼 이게 2년 기간 전에 또 죄를 지면 1년을 새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찾아와 변호사님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재판 2년만 좀 끌어주세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날라가면 1년을 안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그럼 이게 저도 참 많이 끌어서 옛날에 코로나 가짜 코로나 한번 걸려보고 코로나 걸렸다고 한 번 연기해보면 한 번 정도는 봐줘. 근데 2번 연속 걸렸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하다못해 옛날에 재판 끝나고요. 제가 이게 쓸데없이 그 비행기표 끊어주고 외국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끌다 안 돼가 이번에는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번에는 그냥 재판에 2번 그냥 도망쳐버리고 안 갔어요. 안 가도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2번 안 오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숨어 있으라. 그럼 잠수 타면 어떻게 되느냐. 잡으러 다닌다고 이게 시간 1년 가면 1년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가 구속유예 되는 거니까. 예. 예. 이렇게 끌어야 돼요. 왜? 이번 건은 뭐 몇 달 안 받는데 저번 게 집행유예 기간이 크니까. 네. 재판 건은 별의별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후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면 끄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도망은 못 가잖아. 쪽팔려가. 네. 도망가 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도망가는 방법 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끄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재판부도 동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김동연 판사가 뭐랬냐. 어. 일주일에 1.5회 하는데 중요한 게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찾겠습니다. 그랬다니까. 정말라. 아니 국회의원이 이점이 직업이잖아. 다른 직업은 그렇게 그럼 봐도 다른 직업 있는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재판 못 받게 되면 평생 재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판이 토요일 일요일 하진 않잖아요. 예. 아니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어. 근데 국회 뭐 상임위 질의한다고 그냥 빼고 어디 뭐 본회의 대표 연설한다고 빼고 연설 30분도 안 하는데 연설 끝나고 이게 11시 오라면 되잖아요. 예. 오후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 예. 이게 지금 저는 완전히 그 법정 가니까요. 이게 이재명이가 보통 피고인 같으면 판사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든요. 아, 그럼요.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판사한테 찍히면 큰일 나잖아. 근데 법정 갔더니 막 판사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끼고 이재명을 딱 쳐다보면서 뭐 30분 41장 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판사가 고양이 앞에 쥐라니까 한숨만 내쉬면서 말을 못해. 이거 또 안 왔습니까? 한숨만 내쉬지 단호하게 뭐 말을 못해. 예. 왜? 찍히면 큰일 나니까. 판사 탄핵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완전히 진짜 이재명 이놈이 지새끼인데 법원 가니까 이놈이 고양이더라니까. 판사가 지새끼고, 지새끼가 돼버리고. 판사가 지새끼 돼버린다니까. 완전히 심각한 바뀌어버려. 상황이에요. 이야, 이거 참 큰일이네요. 사실 선거법만 하더라도 이제 백현동 들어갔는데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김인섭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성남시 공무원이라든가 뭐 국토부 공무원들이 협박한 게 없고 문서도 다 아는 그런 문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난번 재판에서도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 나와가지고 국토부 협박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갖고 그때가 국토부에서 협박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회의와 압박을 가하더라. 그리고 그 무슨 비서실장인가 이 사람 보내서 적당히 좀 잘 얘기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쪽에서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측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수사도에서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백현동 사건은 지금 김문기가 끝났기 때문에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현동은요, 이재명이는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그 27부 있잖아요. 우리 중앙지법의 27부에서 김인섭 씨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정바울 예. 2명을 이제 그 재판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예. 그게 27부
김옥곤 부장판사예요. 이 사람은 괜찮아요. 아. 김옥곤, 그다음에 조병구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중앙지법의 부장들 중에. 근데 뭐 잔챙이들 이거 재판하고 근데 이게 있으면 전체가 아닌 게 여기서 이게 정언한 걸요. 검사가 다 이게 이재명 재판부로 가져갑니다. 물론이죠. 그건 이게 판사 앞에서 공판 조서를 하거든요. 예. 정인신문 조서를 합니다. 예. 이걸 이게 정인으로 증거로 내면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뭐 백현동 이재명 재판에 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이게 이 조서를 가지고 증거 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또 넣겠죠. 넣으더라도 이게 이제 번복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이 김인섭 정바울 재판에서 한 정은이 이재명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할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지금 예. 지금 이제 이걸 해유하려고요. 지금 이제 그 27부의 김인섭 재판의 그 공무원들이요. 그때 그 과장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무관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여러 팀장이죠. 예,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회유 정황을요. 예. 구체적으로 이게 정언하는데 특히 그 팀장 있잖아요. 예. 이 사람 핵심이잖아요. 예. 도시계획 팀장이니까 예, 예. 이 사람을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요거 위정 교사처럼 회유하려고요. 전화를 누가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도 하고 국토부에 전화 온 거 좀 해달라. 이재명이도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한 전형수 씨 있잖아요. 비서실장이죠. 이분도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의 그 후에 비서실장 있잖아요. 임성민. 승리할 때 임성민. 아, 임승민 씨군요. 임모 씨로 나오는. 임성민. 예. 이것도 이재명이 비서실장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두 번이나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이재명 대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자살해버린 그 우리 전영수 씨 있잖아요. 예. 그건 경기도까지 왔잖아요. 이분도 전화하고 이러니까 극단 선택한 거죠. 자기가 이런 악역을 맡아야 되니까 예. 회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임성민 비서실장도 두 번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직접 전화해서 계속 유도신문 내지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도시계획 팀장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안 넘어간 거죠. 회유에. 왜 그러냐면 이게 넘어가면 자기 죽거든 증거 너무 많잖아요. 국토부에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 예. 국토부에 다 공문도 있고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뭐 문제 삼겠다 이걸 위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옛날에 위정교사 사건의 김진성 씨는 왜 위정을 했냐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백현동의 김인섭하고 동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한테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죠. 백현동이 35억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30.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위정을 해도 들통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 김병랑 씨는 죽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누가 이게 위정한데 누가 이거 밝힐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팀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팀장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공무원. 그다음에 주무관이 있거든요. 주무관. 이 사람들에게 위정할 수가 없는 게 국토부에서 뻔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위정을 하면서 굳이 처벌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공무원 생활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회유에 안 넘어가 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국토부의 회유 협박은 아예 없었다. 압박은. 직무유기나 뭐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저는 이재명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만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보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재판 판사들이 이렇게 이재명하고 뭐 동조를 했는지 눈치를 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이 뭐 한정없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러네요. 지금 계속 올라온 게 아니 국민의힘 같은 데는 뭐 하느냐 이런 것도 여론 압박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보수 유튜브들만 재판 빨리 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말이야 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민주당 같으면 벌써 사법부 쫓아가고 판사 그 앞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은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렇다고 이 재판부 이런 형태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결국은 대법원장 바뀌면은 그 사람들 좀 갈아치워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재판 늦게 심할서 내세요 하고. 옛날에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는요. 예. 법원장이 이제 그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예. 야 너거는 이제 다른 재판 하나도 배당 안 할 테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만 해라. 박근혜 대통령 재판. 원래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집중심리부로 합니다. 아, 집중심리. 예. 집중심리부. 예. 너거는 이게 다른 사건은 우리가 배당 안 해줄 테니 이 사건만 이게 어떻게든 6개월 내에 끝내라. 예. 그래서 이게 매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너 알아서 매일 해라. 이래가 이게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 그래가 주사해야 된 거 아닙니까? 예. 주사위 재판인데 다른 재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그 김세윤인가 재판장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도 이게 양성태 재판부도 다른 사건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다 하니까 2주에 한 번 하지. 그러면 그럼 판사가 2주에 한 번 재판하면 매일 놀겠습니까? 다른 사건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배당 안 못 하든지. 하도록 딱 그렇게 해야죠. 집중심리부로 해야 해요. 근데 김정조이가 국정감사 넣어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이게 관여 안 합니다. 뭐 우리 밑에 수석부장이 한다고 하는데 그 수석부장을 누가 뽑는다고? 그게 법원장이 다 하고 법원장이 동의하는데 법원장이 아니, 해놓고. 와 진짜 진짜 너무하고요. 김명수가 아마 이게 똑같은 인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거짓말 명수들이구만. 거기에 이제 뭐 전주에 의원이 뭐 살짝 국감할 때 질의했는데요. 전주의 정도가 떠들어가고 됩니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걸 특히 선거법은 명분이 있거든요. 예. 선거법은 이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하라고 돼 있잖아 법에. 예. 근데 그렇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제대로 이게 판사한테 안 싸우는 제대로 어필 안 하는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라든가 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은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 아닙니까? 물론 검찰도 재판 전략을 좀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지난번도 왜 유창훈이한테 갖다 줍니까? 다른 그 영장 판사 그 사람한테 갔으면 얼마든지 영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일 좌파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영장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결국은 대법원장이 지난번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렇게 끌어갖고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가 권한대행 대법원장 이거 맡도록 하려는 전략 아닌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돼 왔는데 빨리 후임 대법원장을 추천을 해가지고 연내라도 대법원장이 딱 들어서면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그래야 이 재판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상태에 수습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아까 이제 유창호이 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윤재남이가 더 잡합니다. 호남 사람으로 윤재남, 네. 그다음에 유창훈, 그다음에 이민수인데 세 명 다 잡아라. 그거는 뭐 전략 미사일보다 중간쯤에 간 게 유창훈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전체가 그러니까 다 김명수가 다 그렇게 그렇죠. 그냥 영장 된다 판사는 좌파들로만 딱 배치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밖에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은 이제 그 저는 계속 우리 홍성면 판사님 있잖아요. 서울고법 부장판사. 예, 아주 제일 뭐 그 훌륭하다고 인품도 그렇고 실력도 학력고사도 이제 그 339점 그때 한 문제 틀렸잖아요. 예. 학력고사 수석했죠. 정말 실력과 다르게 인품도 훌륭한데 본인이 옛날에 이게 대법관하고 헌재 연구 재판관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고사를 해가지고 검증 동의서를 안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왜 안 되나 지금 이게 본인이 또 고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조의대나 누구나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누가 와도 정말 이게 우리 초대 대법원장 그 가인 김병로 있잖아. 예. 김종인의 할아버지. 예. 김병로. 예, 김병로. 이런 사람 와도 이게 부결할 겁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누가 와도 대법원장 표결하면요. 안 해줄 겁니다. 뭐 국민 여론이 어떤 분은 진짜 흠없는 사람 했는데 민주당이 뭐 국민 무서워서 이게 통과시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순진한 생각이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그리고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게 조희대 대법관 있잖아요. 예. 이분이 저번에 청문회 할 때 대법관요. 진짜 채택이 됐어요. 거의 하자가 없었어요. 하자가. 그러면 뭐. 근데 그런 분 이번에 또 추천하면 논리대로 하면 통과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안 된다 봐요. 왜? 야, 이제는 대법원장이니까 정밀검사를, 정밀검증 한번 더 해봐야 돼. 그때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이 같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캐다 안 되면요. 그 사람이 판결을 가져옵니다. 판결을 가져오고 말도 안 되게 야, 너 성추행범인데 이거 왜 형을 깎아줘서? 너 이게 완전히 뭐 좀 여성의 이런 배려가 없네? 말도 안 돼 터집 잡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게 독보적 일당이니까 네. 이게 통과되겠나? 통과 안 되면 이게 또 완전히 개망신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고사하는 분이 많다. 이런 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도 조희대, 홍승면, 오석준, 이종석, 이강만 이렇게 5분을 추천했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난번 이균용 후보자 그 선임할 때도 이런 분들을 지금 놓고 같이 검토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이종석 재판관은 지금 헌재 소장으로 추천이 됐으니까 빠지더라도 오석준 대법관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빠지면은 결국은 지금 압축은 조희대 홍승면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분 다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품이나 모든 실력 면에서 능력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재명이가 자기 재판 방탄을 위해서 계속 이 낙마를 시킨다. 그럼 국민이 평가를 합니다. 그걸 겁내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이걸까 저럴까 할 필요가 없어요. 갖다 들이밀고 또 떨어지면 또 들이밀고. 그래서 4월 총선까지 이 두 사람 다 떨어뜨려 보세요. 완전히 저 민주당 끈치태 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죠. 두 분 중에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또 본인이 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그럴 때라도 삼고 처리 아니라 십고 처리라도 해서 모셔야죠.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이제 뭐 아까 말한 저는 최고 책임자를 홍성면으로 보거든요. 예. 이미 조희대는 대법관 했잖아요. 대법관 마친 사람을 대법원이 이거 좀 드물어요. 근데 그 본인이 아까처럼 계속 그 옛날에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도 고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하고 있는데 설득하는 이런 이제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또 인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틀어서 뭐가 안 넣을지 모르잖아요. 예. 아니 부인이 뭐 처가 사돈 팔촌까지 다 틀면 본인이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뭐 이균용 후보자가 무슨 큰 언결이 있습니까? 예. 아니 처가댁 재산 있잖아요. 그 비상장. 그거 신고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고의로 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낙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 후보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기보다 본인들에게 설득하는 좀 과정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후임 대법원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재판도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